안녕하세요. 오늘은 금강경과 소시오패스에 대한 제목으로 약간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금강경의 큰 내용, 반야신경을 줄인 이런 요약된 내용들도 있는데, 큰 틀은 공사상이나 마음도 없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정리될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불교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에 그런 색즉시공 공즉시세 이런 그런 말도 있는데, 물질이 공이라는 이런 개념, 공과 물질은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이런 해석들도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이 어떤 약간 왜곡된 시선이나 수행이 안 된 분들이 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감정을 못 느끼는 분들이나 타인과 공감을 못하는 분들이 이 금강경의 개념을 많이 차용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들이나 행동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되게 굉장히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는 타인의 특징 중에 대략적으로 보면은 타인의 감정을 잘 공감을 못해. 그러니까 약간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연민이나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특별한 감정을 못 느끼고 마음이 허한 상태. 그래서 그 허함을 약간 다른 사람의 특별한 반응을 자극해서 자기 자존감을 높이거나 상대를 파괴시켜서 자기랑 똑같게 혹은 자기의 우월성을 확인해 하는 약간의 가학적인 이런 행동들을 보이거든요. 자기 감정, 자기 행동이 주가 돼야 되고, 그것들 위주로 전체 분위기나 타인의 감정도 흘러가게 감정의 지배를 해야 되는 이런 속성들이 아주 강해요. 그게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어떤 불교라든지 그런 자기가 허한 감정들을 공부하거나 다른 뭔가를 공부하기 위해서 불교의 이런 건강경을 접했을 때 되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깨달았구나. 아니면은, 내가 공이네. 뭐 이런 것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건강경과 그런 소시오패스의 감정 상태는 되게 약간 완전히 다른 개념이거든요. 수행을 통해서 모든 감정을 안을 수 있고 이해하는 에너지 상태나 그런 것들을 초월한 모든 연결적 고리를 이해하는 단계와 그 감정들을 포용하고 안을 수 있는 큰 지혜와 사랑, 연민, 자비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있는 상태에서의 공을 이해하는 것과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자기 현실의 비관적 처지를 합리화하거나 자기에 되게 공한 마음, 일어나지 않는 상태, 감정 상태를 타인에게 그거를 자꾸 자기가 깨달은 양 이렇게 그 금강경의 내용들을 차용해서 쓰는 분들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걸 착각하지 말고 그런 분들을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이라는 개념 자체가 마음이 없다.
있다라는 것들은 없는 걸 증명할 수 없어요. 없는 건 증명할 수 없잖아요.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지? 라는 의문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말로서 자꾸 설명하려고 그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순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없는 상태를 다르게 이해시켜야 되는데, 자꾸 어떤 뭐 경전의 말을 빌리거나 그걸 차용해서 자꾸 쓰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한 부분은 글로써 뭐 약간 되게 합리화하거나 뭐 방어 체계, 그런 자기의 철학적인 개념을 되게 쉽게 파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이런 어떤 개념적인 거를 깨볼 수 있는 이론적 그 정립은 만들 수 있지만, 음, 그 자체의 개념 안에는 말로써 나오는 순간 깨져버리는 개념이 음,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공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이 가거나 그 공의 공간을 이해하거나 보는 순간 인연법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간과 공명을 하고, 그럼 에너지 작용으로 보이는 공간의 허상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이 물질계 안에서는 존재를 의미하거든요. 없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말하는 순간 이 파동 에너지 공간에 펼쳐지는 이 파동 에너지가 전달이 돼서 정보가 오고 가는데, 이런 것들도 물질계 안에서는 없다라는 그런 개념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러니까 이해시키려고 말을 만들어서 말로서 전한다는 개념은 일부만, 개념만 이해시키거나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거는 그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소시오패스의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그 불교의 금강경의 이론을 차용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그런 분들이 간혹 보이는 것 같아서 저 개인적으로는 수행을 안 한 상태에서는 그런 거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런 공이나 마음 없음을 가기보다는 모든 감정과 마음의 상태를 경험하고 이겨내거나 품을 수 있는 상태에서 그 공이라는 개념에 접근하거나 이해하고, 마음뿐만 아니라 몸의 상태까지 청정함과 물질계를 넘어선 상태로 변화됐을 때, 그때 진짜 제대로 된 어떤 다른 허공의 에너지 공간 작용들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제 말도 틀릴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많은 어떤 그런 명상이나 불교를 차용해서 그런 금강경이나 화엄경 뭐 이런 불교 경전을 통해서 그런 마음 상태라든지 마음 공부를 말하는 분들은 그리고 그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스스로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들도 생각해 보면서 걸러서 말하고, 말하는 분들은 제가 관여하고 싶진 않고 저도 부족하기 때문에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한 번에 깨닫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전에도 말했듯이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에 대한 이런 것들에서 병이 생기고 그 병으로 아픈 것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자꾸 마음만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은 반쪽밖에 이해를 못하는 상태가 같은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물질계에서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마음도 물질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머무를 수 있고, 물질이 아닌데 우리 몸에서 작용하고 발생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물질계 차원에서는. 좀 더 뭐 과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면은 왜 마음이 없는 없거나 이런데 우리 몸 안에서 머물러 있지? 정신도 그렇고 보이지 않고 없다면, 그런 의문으로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 지구 안에서는 이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마음도 이 중력의 영향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런 왜라는 의문을 많이 가질수록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 같아요. 남의 말, 상대방의 말을 너무 듣거나 그걸 오로지 하나의 진리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왜 그런 생각이 나왔을까? 그거든 다른 것들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생각들도 한 번씩은 가져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오늘은 소시패스와 금강경에 관한 얘기를 짧게 해봤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